똑똑. 네, 들어오세요. 지금부터 사이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가족, 친구, 연애, 인간관계 사연 등 기다리고 있어요. 사이사이 POD 메일로 똑똑 문 두드려주세요. 오늘은 이혜인님 사연인데요. 재현님과 상황극을 하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재현님, 두 번째 상황극이잖아요. 네.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그러면 사연자님 역할을 재현님이 해주시고 네.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내일도 약속 있어? 응, 친구들 만나기로 했지. 아. 난 너한테 말했잖아. 주말에 친구를 만난다고. 이게 상황극인데 네. 이 짧은 한숨에 네. 거의 모든 감정을 다 실어서 네. 연기를 하시는 느낌이어서 이 정도로 하고 네. 오늘 혜인님 사연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음. 오늘 한숨 쉴 일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남자친구는 30대 초반의 커플입니다. 지금 연애는 1년 안 됐는데 이게 감정적으로 싸우게 되는 이유인데요. 남자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부터 일단 재현님이 안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항상 남자친구에게 약속이 있으면 있다. 연락이 안 되거나 늦으면 미리 말을 해요.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행동이니까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이 일치 없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네요. 그러게요. 저는 남자친구가 친구가 많은 건 사귀기 전에 알았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에 맞는 모습을 안 보여줘서 서운해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네. 약속이 많아도 어떤 사람은 미리 말을 해주거든요. 그쵸. 여자친구를 배려해서 미리 말하거나 아니면 물어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네. 지금 사연자님께서는 남자친구한테 더 서운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왜 이러는가 이런 고민이 드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남자친구를 항상 기다리는 입장이 된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약속이 많은 주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고 모임과도 연락을 되면 좋겠다고 했어요. 이건 확실하게 잘 말을 하셨네요. 그러게요. 근데 남자친구가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연을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네. 이틀 전에 크게 싸우게 된 것도 가족, 친구나 지인과 약속을 먼저 다 잡아버리니 저랑 언제 볼지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이틀 전에 저랑 데이트 약속 잡는 거 보고 힘 빠졌어요. 재현님, 네. 그냥 가정하는 건데 네네. 일주일 동안 네.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나누고 있어요. 데이트 약속은 안 잡고 네. 뭐 주말 제외하고. 네네. 근데 갑자기 이틀 전에 네. 일요일 오후에 보자. 네네. 어떨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상관은 없긴 해요. 거기까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네, 거기까지는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일주일에 암묵적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본다 이런 게 있으면 그때 만약에 다른 약속을 잡아놨다 이러면 되게 서운하죠. 뒤에 나와요, 근데. 아, 그래요?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 건데 그것도 오전에 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나자고 했는데 뭐 오후에 만나거나 점심에 만나자 했는데 오전에 다른 약속이 있었던 거죠. 그마저도 온전히 쓰지 않는군요. 섭섭하다고 이야기하면 왜 이해를 못 해주는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데이트 약속도 통보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게 아마 가장 손해할 것 같은 거예요. 저도 근데 이거는 통보하는 거는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우리 뭐 그냥 토요일 점심에 봐. 그러니까요. 뭐 예를 들면 명동에서 봐. 이렇게 거의 알려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러면 사연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나를 배려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더 크게 느끼는 건데 또 내가 약속을 바꾸려면 이 남자친구가 너무 약속이 많으니까 바꾸기 쉽지도 않을 테고 저는 그래서
내일 또 약속 있으라고 물어보면 음. 태연하게 친구들 만나기로 했다고 해요. 음. 개인 시간에 중요하긴 한데 모임을 너무 자주 나가서 힘들어요. 너무 답답한데 주변에도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네.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그럼 약속이 많은 사람들의 네. 행동 패턴을 살짝은 얘기해주죠. 어.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들도 당연히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네. 연애를 해요. 그쵸. 다만 이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내가 비즈니스적인 일을 할 때를 제외하고 네. 데이트를 해야 되거나 네네. 만나야 된다면 네. 먼저 다 공유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이거 읽다 보니까 조금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외향적인 사람들이 꼭, 친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쵸. 외향적인 거는 외향적인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태도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 남자친구분의 입장은 안 들어봤고, 사연자분의 이제 사연만 듣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자기가 이렇게 약속을 잡는 거는 괜찮은 거고, 이거 하나 이해 못 해주냐? 라고 하면서도 또 반대로 자기의 약속 잡을 때는 또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일방적인 것 같거든요. 자기가 하는 거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를 해줘. 라고 해놓고 여자친구분한테는 나 이런 거 싫어. 좀 이렇게 통보하지 말아줘. 라고 했을 텐데 그런 것도 무시하고 그냥 만나자.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다고 하면 과연 이게 서로 배려하는 연애인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그 태도에서. 저는 그래서 이 남자친구가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약속이 많다는 건 음. 그만큼 스케줄 관리도 해야 되고 그쵸? 근데 이거를 이렇게 통보하는 방식을 네. 여자친구한테만 하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요. 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지인들이나 친구들 만날 때는 다 물어보고 언제 되는지 조율하면서 약속을 잡는데 여자친구 연애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앞에 있어야 될 사람한테는 나 이때만 돼. 아니면 시간 못 바꿔. 이런 식으로 말투를 해서 지금 사연자님에게 말을 하고 있다면 네. 그 남자분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어쨌든 가족, 친구, 지인과는 약속을 미리 다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놓고서 여자친구한테는 이틀 전에 통보. 이게 약간 그냥 요거만 봤을 때는 뭔가 자기가 만나고 싶은 것들은 다 미리 빼놓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뭔가 여자친구를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네. 제일 마지막으로 간 느낌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게 연애할 때 나는 이 사람이 우선순위 중에 1순위 아니면 나 다음에 2순위인데 이 사람은 가족 다음, 친구 다음, 지인 다음에 나라면 그거는 되게 속상하거든요. 많이 속상해요. 그거는 서운하고. 연애가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생겨요. 그쵸. 뭔가 그날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랬었을 때 음. 주말에 시간 될 때 또 봐야 될 수도 있고 이게 연애를 오래 한 커플이라면 네. 한 주 안 봐도 되는데 아직 1년이 안 된 커플들은 네. 조금은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그쵸. 노력을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시간이 될 때 와주면 고맙잖아요. 솔직하게. 그쵸. 20대 후반, 30대 초반이니까 뭐 직장인 분이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 일을 해도 고정적인 시간들은 이미 일주일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외의 시간들을 내가 연인과 보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안 맞거나 맞아요. 아니면 지금 남자친구의 태도처럼 무심하게 나온다면 네. 제가 이 사연자님이 뭐 친한 여자 동생이었으면 네. 말렸을 것 같은데 그거 말리셨을 것 같죠. 근데 이거는 뭐 진짜 개인마다 조금 이렇게
관점이 다를 수도 있고. 그쵸. 다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면 여기 사연자님이 말한 것처럼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시간이 여기 남는데 남자친구는 이 시간이 안 남아. 그러면 남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입장. 그러니까 이게 기다리는 거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고요. 만나기 전까지가 되게 고통의 연속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는 이 사연자분도 시간이 남아서 남자친구를 보는 게 아니라 시간을 빼서 보는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주에 자기만의 시간을 그럼요. 남자친구랑 보내면서 채워가는 거니까. 그럼요. 근데 남자친구 분은 뭔가 이 사연만 읽었을 때는 시간을 빼서 너를 만난다기보다는 남는 시간에 만난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서 되게 강하게 들어요. 살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섭섭할 것 같고요, 저라면. 그리고 저는 연애를 하다 보니까 좋을 때 좋은 것보다도 이제 서로 만나다 보면 안 좋은 부분, 서로 안 맞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다 그렇죠. 다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환경을 지내왔기 때문에. 그쵸. 가치관도 다를 거고. 근데 저는 이제 연애를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서로를 위해서 얼마나 포기를 하고 얼마나 타협을 하면서 맞춰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재현님 이야기 듣다 보니까 조금 더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남자친구가 변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습관이 그렇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약속을 잡는 방식. 그쵸. 그리고 내가 친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는. 네. 이걸 갑자기 줄일 수도 없고 약속을 잡는 방식도 변경은 안 될 거예요. 갑자기 나한테 한번 물어보고 약속 잡으면 안 돼 이래도 남자친구는 일단 친구 약속 잡고 뭐 직장 동료 약속 잡고 여자친구 약속 잡을 확률이 더 커진 거죠. 이걸 바꾸려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나한테 해줘야 돼요. 내가 이제 다시는 안 그럴게. 아니면 너한테 먼저 물어볼게. 이런 말이 있어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면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냥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짧은 이런 사과와 네. 뒤에 변명으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라면 저는 이 남자친구가 바뀌지 않을 거고 이런 사람은 친구도 못 바꿔요. 맞아요. 친구들도 약속을 잡을 때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터치를 안 하는 게 네. 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너는 그렇게 계속 살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도 약속이 안 맞는 경우에 그냥 안 만나잖아요. 근데 연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계속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한 주에 한 번은 보거나 맞아요. 아니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서운한 걸 풀어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지금의 스탠스로 계속 간다는 거는 연애할 때 가장 좋지 않은 거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셨잖아요. 네. 뭐 해달라. 그러니까 약속 시간을 먼저 공유해달라거나 아니면 연락을 네. 되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네. 지금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면 마지막으로 네. 한 번 더 강하게 네. 진짜 좋아한다면 네, 맞아요. 여기서 한번 싸우셔야 돼요. 맞아요. 저는 사연자분이 아직도 그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이 크니까 이런 사연도 보내주셨을 거 아니에요. 되게 괴로운 부분인데도. 그렇죠. 예, 받아들일 수 불구하고. 있는 부분을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조언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조언을 들으시려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되게 강하게 한번 어필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습관이라는 게 고치기가 되게 힘든데 고쳐지기도 하더라고요. 전 제가 고치기도 했었고 제 남자친구도 예전 엑스보이프렌드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되게 항상 저랑 같이 볼 때 전 둘이서 보는 게 좋은데 친구들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걸로 되게 많이 싸웠는데도 잘 안 바뀌었어요. 그게 약속이 겹쳐진 거네요, 그럼. 맞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랑 만나기로 했는데 그냥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냥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음. 친구 부를까?
저는 이런 질문도 안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냥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 대신 나랑 있을 때는 둘이서 만나자. 나는 그게 더 좋다. 오케이를 했는데도 바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정말 많이 싸우고 이제 좀 저도 강하게 많이 말해보고 하니까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5, 6년 차 되니까 거의 이런 일로 싸우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반대로 이제 그 예전 남자친구가 연하였어요. 네. 근데 연하다 보니까 너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막 싸울 때 너, 야, 이게 아니라 그냥 너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너, 야, 이거에 되게 민감했어요. 그런 단어라든지 말에 네. 대해서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네, 달랐던 네, 네. 거군요. 그래서 제가 그게 저보다 어리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나는 편하게 했었을 네, 때가 네. 있었던 거군요. 네, 근데 이 친구는 생각보다 이 단어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민감해 하구나 해서 고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싸울 때도 예를 들어서 이름이 문희님이다 하면 그거는 너가 그런 거잖아. 이게 아니라 그거는 문희가 잘못한 거 아닐까? 그거는 문희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말하면서도 좀 화가 나니까 그 이름을 부르기 싫은데도 습관을 바꿨던 것 같아요. 나도 그러니까 노력을 했던 거고.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시간이 6년 이렇게 길어지니까 아예 습관이 됐어요. 그게 새로운 습관이.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연애 1년 안 됐으면 아직 우리가 연애 초로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지금 나이대라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조금 더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온순하게 말을 해서 듣는 사람도 있고. 네. 왜냐하면 30대 연애하면 그래도 조금 자기만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온순하게 말하면 좀 웃으면서 이제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네, 맞아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강하게 나올 때도 있지. 그쵸. 그랬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인지가 됐었을 때 이 남자친구가 변하는 모습을 봐야죠. 맞아요. 남자친구가 그 다음에 약속을 잡는데 나한테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생기거나 네. 아니면 내가 약속을 좀 변경해달라고 했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먼저 말을 해서 바꿔주는 경우가 생기면 네. 이제 남자친구도 변하는 모습이 생긴 건데, 남자친구가 예를 들면 지금 사연자님이 나 토요일 날 안 될 것 같아, 일요일로 보면 안 돼 했는데 나 친구 만나서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면 맞아요. 이런 남자친구는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문희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본인의 선택일 것 같아요. 이게 내 습관 바꾸기도 힘든데 남 바꾸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렇죠. 가장 어렵죠. 그래서 남자친구분이 바뀌면 좋겠지만, 그리고 또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바뀌었을 때 이거를 내가 감당할 만큼 이 사람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여기까지다 인 건지, 이거는 이제 결국은 사연자님의 선택이지 않을까. 어떻게 작용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해해주면서 나도 모르게끔 이 사람을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건 아니야, 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 거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좀 다양하게 얘기했는데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사연에서는 약속, 우선순위,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 약간 이런 거잖아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뭐 하나는 딱 지키면 그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가진 커플들이 어느 정도 이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있을까요? 재현님이 봤었을 때. 저는 일단 우선순위가 저는 제일 음, 중요한 것 같아요. 여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아니면 나의 연인에게 우선순위를 맞춰야 된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저도 우선순위가 제일 중요한 게, 연인이면 내가 만나고 싶은 날, 만나고 싶은 시간에 편안하게 만나고 싶어 하죠.
나 만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뒤에 약속 있으니까 가야 돼 이러면 아, 너무 싫어. 서운할 수밖에 없고 네. 나 만나기 전에도 누구 만나고 있다고 갑자기 1시간 뒤에 만나면 돼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앞에 약속이 빨리 끝나면 다행인데 네. 늦게 끝나서 음, 그런 경우라면 서운한 건 당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사연자님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이 남자친구의 행동은 조금은 연애할 때 음. 벗어나 있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럼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래도 사연자님이 이렇게 고민 보내주시면서 조금은 마음이 풀리시고 우리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공감하시면서 위로가 되셨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